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나 녹내장 같은 병마로 인해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빛이 꺼졌다고 절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요즘, 이런 상상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이 글이 번님의 오늘의 따뜻한 등불 하나 밝혀주기를 소망하며 소중한 이야기를 배달합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온 영원한 어둠. 6년 전이었다. 10월의 어느 아침, 나는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니 내가 보고 있던 책이 사라졌다. 방 역시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완전 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시력을 잃은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전혀 뜻밖의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태에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녹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의사는 말했었다. 다른 쪽 눈의 시력도 잃을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 자주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충고를 무시하고 말았다. 결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나는 어리석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잠시 시력을 잃었을 뿐 곧 다시 회복되리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의사를 만난 이후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나는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평생 남의 도움 한 번 받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내 인생도 열심히 일하며 쌓아 올린 특급 호텔 임원 자리 역시도 덩달아 끝장난 셈이었다. 암흑 속에 홀로 던져진 신세.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날이 흘렀다. 시간은 감쪽같이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다가와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오곤 했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 모두가 먼 세계의 존재들일 뿐이었다. 나는 여러 시간씩 바위처럼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드디어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다. 재향군인회과 사회복지국에서 주는 약간의 연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할 일도 갈 곳도 없어진 처지가 실로 참을 수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도로시. 나는 웨스트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조지아주의 사바나에 가기로 결심했다. 예전에 거기에서 지내며 사귄 친구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이다. 사바나에 정착한 나는 신문에 구직 광고를 냈다.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장애자라는 것을 먼저 밝힌 뒤 적은 보수라도 좋으니까 시간제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다. 거의 40여 군데에서 내게 일을 주겠다며 나선 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을 택했다. 도로시라는 여자였다. 처음에 그녀는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감정은 차츰 사랑으로 변했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를 내 불행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 괴로웠다. 3. 심심하면 무슨 글이라도 써보세요. 시력을 잃고 나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글을 쓰려고 했었다. 평소 글쓰기 취미도 있었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눈앞에 깊고 막막한 어둠과 공백이 머릿속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한 줄의 글도 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는 외출하면서 내게 메모지와 연필을 건네주었다. 심심하면 무슨 글이든지 써보세요. 용기를 갖고요. 아내가 집을 비운 뒤 나는 더듬더듬 연필을 잡아주었다. 종이 위에 가만히 줄을 그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더듬어줄 그은 자리를 만져보았다. 그새 손가락의 감촉이 예민해졌는지 종이 위에 길게 그어진 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불현듯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그려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렸다. 숲을 배경으로 한 바다 풍경을 그려서 엄마에게 칭찬받았던 일을 그 그림이라면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슬그머니 종이를 내밀었다. 잘 그려졌는지 못 그려졌는지도 모를 그림이었다. 누가 왔었어요? 아내는 뜻밖의 그런 반응이었다. 내가 그렸다고 하자. 정말이지 못 믿겠다는 목소리였다. 대단한데? 이 그림만 보고는 누구도 앞 못 보는 사람 솜씨인지 모를 거예요. 4.
눈이 아닌 기억으로 다시 뜨는 세상. 용기가 생겼다. 다른 그림을 또 그려보았다. 먼저 손톱으로 자국을 내서 대강자리를 잡은 다음 연필로 선을 긋고 손가락으로 그 감촉을 느끼면서 계속 그려나갔다. 두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명암까지 넣을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흥분했다. 나를 뒤덮고 있던 암흑 세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눈이 아닌 기억으로. 그로써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실패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그림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내 그림은 천천히,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좋아졌다. 일단 그릴 대상을 정하면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그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집요하도록 기억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상의 미세한 부분까지 마음속에 환히 떠오르면 그때 비로소 펜을 잡기 시작했다. 기본이 될 스케치는 심히 부드러운 일반 연필로 그렸다. 선이 굵게 그어져서 손끝으로 감촉을 느끼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가운데부터 밖으로 그려나갔다. 예를 들어 풍경화를 그릴 경우 먼저 가운데의 집이라든가 배 등 중심대상을 그렸다. 그리고는 길이나 나무 등 바깥쪽 배경을 그렸다. 스케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 채색을 해보기로 도전했다. 유성 색연필을 구입한 나는 특수한 판을 고안했다. 색연필을 꽂는 구멍 30개가 5칸씩 6줄 뚫려 있는 판이었다.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부탁을 했다. 줄마다 다른 색을 꽂되 진한 정도에 따라 약한 것부터 진한 순서로 5가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가령 첫째 줄에는 파란색 계통을 꽂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츰 진해지도록, 그 다음 줄은 밤색, 그 다음 줄은 회색. 그렇게 해서 6번째 줄에는 특수한 그림을 그릴 때 쓰일 여러가지 색을 꽂았다. 물론 나는 어느 색이 어느 자리에 꽂혀 있는지를 완전히 외웠다. 얼마 후 나는 손끝 감촉으로 연필선과 색연필선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 색까지 구별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남청색은 모래종이처럼 까칠까칠한데 반해 보통 푸른색은 매끄러웠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당부. 내 미술 실력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러던 즈음 나는 새로운 문에 부딪혔다. 그리려고 하는 영상이 분명히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정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때도 많았다. 두 눈이 정상인 세상 사람들이여, 볼 수 있는 거요에 감사하세요. 대충대충 보지 마세요. 사물은 자세히 바라보세요. 새로운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보시라고요. 감사히 보세요. 주변에 아름다운 사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마음속에 곱게 담아두세요. 대충 봐 넘기지 말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내 신세를 좀 보라고요. 여러 날이 지났다. 나는 내 기억 속에 어렴풋이 숨어있던 것을 확실히 떠올리는 기술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온 정신력을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즐겼다. 그리하여 언젠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았던 들판이며 달빛 속에서 바라본 늪지대, 바닷가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었다. 대상이 완연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케치하는 데는 8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렸으며 색칠하는 데는 그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어떤 그림은 몇 달씩 소요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년 동안 900여 점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다. 일부는 팔기도 하고 일부는 나눠주기도 했다.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러 오기 시작했다. 전투로 먼 대통령이 직접 와서 내 그림을 한 폭 가져가기도 했다. 뉴욕에서 화상이 찾아와 그림을 도맡아서 팔아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 6. 고난은 새로운 삶의 씨앗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날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앙심이 그다지 깊지 않은 나이지만 하느님께서 6년 전에 내게 고난을 주신 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 어떤 고통도 그것을 용감히 떨쳐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처음처럼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은 법이다. 한 인간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그의 의지, 생에 대한 마음까지 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계기로 자기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무엇을 찾아 전혀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노란 손수건, 오천석 편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맺으며 어떤 고난도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이 우리의 의지를 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계기로 내면의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아래 말씀이 두 눈 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군요. 오늘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 속의 숲과 바다를 그립니다.